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아주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림이 나온 듯했으나 결국 상승에 성공했고,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약보합선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스닥 매도가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지만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옵션 만기주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콜옵션 360, 362에 대한 환매가 얼마나 나올지 다들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전 9시 40분까지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콜옵션 360 이상의 환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신 풋클래스에서 357부터 367까지 대량의 미결증가가 나오면서 이거는 시장을 빼진 않겠는데 올리지도 않겠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이제는 오전 9시 40분까지 풋옵션 362 그리고 360, 357의 대량의 매도가 쌓이면서 외국인들은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걷어낸 등 지수의 상승에 대비한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콜옵션에 대한 환매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오늘 롤링업 해치 따위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1시까지 이제 지루한 박스를 그리다가 오후 1시 이후에 시장이 잠깐 눌리게 되죠. 근데 이 또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장중에 유입되었던 롱 포지션이 청산으로 가볍게 내려간 정도이고, 전일 종가 부근으로 눌리는 것, 이런 거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죠. 그래서 이 조정 이후 장마감까지는 또 스트레이트로 반등하면서 일봉상 도찌를 완성하게 됩니다. 일봉상 이 도찌를 이제 완성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시장이 반전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3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5만 4천 계약가량 감소했죠. 만기 하루 앞두고 지금 현재 13만 6천 계약이 미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작년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 보면 작년 대비 지금 2만 계약이 더 많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은 그 대선일이었죠. 그래서 만기 전날이 대선일이라서 그 다음날 걸 봐도 만 계약 더 많은 수준. 그래서 이번 3월물 그 선물 옵션 만기에 지난 3월까지 이제 끌고 온 이 롱 포지션은 그냥 이번 만기에 다 청산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장중에 청산되든 롤오버하든, 그러니까 장중에 청산되든 아니면 만기 청산이든 롤오버는 별로 안 시키겠다, 이거 같아요. 뭐 만기일 당일 흐름도 있고, 해외 시장은 금요일이 만기라서 저는 바로 뭐 시장이 도치 나왔다고 하락 전환,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6월물은 이제는 숏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선물 3월 6월 롤오버 현황을 보면 오전에 스프레드가 약간 눌렸어요. 롤오버 규모도 4만 계약 수준에 불과해서 평균 스프레드 1.45포인트의 수준에서 롤오버가 됐죠. 이거는 평소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논 오피셜인데, ELS 해지를 하는 후배님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2스타, 3스타 ELS 발행량이 크게 위축돼서 선물 해지 규모가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금 변동성 수준이 크게 낮아져 있죠. 그래서 쿠폰을 제대로 못 주는 것도 원인이고요. 현재 진행형인 ELS 관련 소송으로 이런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것도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증시도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만기 하루 앞두고 변동성이 눌리긴 했어도 여전히 17포인트 초반까지밖에 안 눌렸어요. 차월물 변동성은 좀처럼 죽고 있지 않죠. 특히 차월물 풋클래스의 옵션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켓메이커들은 6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보다는 하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도 신저가를 찍고 앉아있는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버티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하락을 하려면 최소한 한 번 더 상승 방향으로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야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오전장에는 유로스탁스 지수가 5019포인트까지 상승했고, 독일 닥스 선물 또한 18,024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거 포인트 피규어에 도달한 것이죠. 이후 유럽 마감 때까지 시장은 하루 종일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고, 변동성은 또 하락하여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라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루하루의 흐름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미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지만, 트레이더들은 하루의 흐름들을 누적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 특징이 아주 징그러운 그런 변동성 매도라는 거 느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러면 최대한 옵션 프리미엄 빼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강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유럽 증시는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5개월 연속 상승 중이죠. 또 2월에 5.5% 상승한 뒤로 3월에도 지금 벌써 2.3%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의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이 상승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유럽 증시도 하락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 살펴보면 이머징 통화의 선두주자인 멕시코 페소화가 연중 신고가는 물론이고 작년이 고점, 심지어 2015년이 가격마저 회복했는데요. 이머징 통화도 지금 지역별로 성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근데 1분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트럼프의 리쇼어링 최회국인 멕시코, 이 멕시코의 페소화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 원화는 좀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니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지난주 이후로 계속해서 차익 매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밀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주 중에 채권 매수를 늘려볼 계획을 했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 아니라 다시 바닥을 찍으러 가는 것일 수도 있어서 당분간 채권 매수 포지션은 홀드만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오늘 ECB의 그 마틴 까작스, 이 사람은, 이 까작스 위원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빌레로이 또한 이 4월보다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컨센서스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채권 시장은 나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증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끝나면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 골드가 유럽 세션 내내 강세를 보이며 다시 2180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원자재 중에서 구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구리 강세 이유에 대해서 JP모건 글로벌 원자재 전략 헤드인 나타샤 카네바 여사는 유럽과 중국이 수요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과 함께 작년 12월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공급 사이드의 문제 또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원자재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냥 2025년에 구리가 1만 달러를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느긋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지금 일단 구리의 강세 전환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리스크 온 모드를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기름은 러시아의 정유소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집중 공격을 했다는 그런 소식에 유럽 세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미 미국 세션 전에 2%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 원유 재고가 154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80달러를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어요. 텍사스 기름이 80달러를 이제 근처까지 올라온 것이 이 재고 발표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부 마이너한 이유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상승을 매도의 찬스로 본 적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옵션 만기 주까지는 계속 이런 저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수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래도 중요하게 볼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전장 이 프리마켓에서 나스닥 선물은 매도 호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눌림을 겪었고, 또 본장 개장 후에도 나스닥 선물 위주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전일 기록한 전일 시가선 수준까지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CPI 결과와 관계없이 시장이 오른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러셀은 개장과 함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고, 비록 1% 상승을 찍지는 못했지만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중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다우지수는 나름 초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다우지수 산출 방식이 다른 지수와 달라서 이것이 시장 전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캐터필러, 쉐브론 이런 굴뚝주는 물론이고 나이키, 제너럴 일렉트릭, 코카콜라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금융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또 그 JP모건은 신고가 갱신했죠.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시장의 하락 따위는 없다. 이런 것에 무게를 실어줬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테슬라가 장마감 무려 170달러마저 깨지자 강한 스탑로스가 나와서 종가 저가로 처박힌 것인데 이 하락으로 나스닥 선물의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급락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테슬라의 하락 이유는 이 개별 종목 이슈고 그런데 이번 옵션 만기를 두고 지금 계속 종목이 압축되고 있어서 이른바 이 매니피션트 7 여기서 살아남은 주식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 정도만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이른바 진짜 AI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올 만큼 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네로니스도 정도 것이지 이번 옵션 만기 끝나면 야 이거 정말이지 뭐 풋옵션 매수라도 해야 되나 싶어요. 장중 S&P 지수는 고저폭이 0.3%도 안 되는 초저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물론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테슬라에 대한 이 스탑로스가 나올 때 S&P 지수도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15분도 안 돼서 모두 만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만기까지는 하락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전체가 뭐 오버슈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또 쉽게 하락 전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하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시장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 아니고 인플레 아니고 오늘 반도체 주식 밀렸는데 시장 하락은 전반적으로 잘 방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지수를 붙들어놓으려는 게 저는 뭐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전장에 함께 내렸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만큼은 오후장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890달러 위에서 890달러에서 위로 도는데 성공해서 또 나름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차이가 지금 4천억 달러까지 좁혀졌어요. 그야말로 이제 뭐 천비디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조금만 더 눌리고 엔비디아가 목요일 금요일 또 올라준다. 그러면 시총 비중이 역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그 GPU 테크 컨퍼런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슈퍼 꼭지 완성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을 보면 4월물 변동성 선물 지금 1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이죠. 이번 옵션 만기 다음 날에도 변동성이 또 빠진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4월물 변동성 선물 매수 쌓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잔존일 대비로 따지면 조금씩 매수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또 변동성이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며칠 더 바닥을 찍은 거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번 만기까지는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급락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총평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오전장에 종합주가 지수 2700포인트를 터치하고 시장이 밀렸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다시 362선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시장이 초반에는 뭐 갭다운 출발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별 종목 움직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장이 하락보다는 365 양매도장 아니면 360 양매도장이라는 아주 지루한 박스를 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이 변동성 매도 영향을 받아서 근월물은 물론이고 차월물도 아주 강한 변동성 매도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처음부터 상승하기보다는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혹은 오후 1시 전후로 바닥이든 고점이든 하여튼 뭐 방향성의 끄트머리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365선이 됐든 혹은 360선으로 붙이기를 할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월무도 지금 여전히 프리미엄 높기 때문에 오전장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362.5 콜옵션을 최대한 다이어트 시킨 다음에 오후장에 상승 전환이 나온지를 봐야 되고 반대로 오후장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풋 365를 최대한 다이어트 시켰다가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좀 포인트가 있는데 콜옵션은 362 그리고 풋옵션은 365를 이렇게 행사가를 다르게 보고 있는 이유가 콜 클래스 미결이 지금 풋 클래스 미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수를 횡보시키든 누르든 일단은 풋 클래스에서는 미결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환매
환매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60이나 360 같은 풋옵션은 아예 그냥 웬만해서는 매수해서 이익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의외의 옵션 매수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 3월물 옵션 시장의 기조는 변동성 매도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차라리 이번 그 다음 월물에 옵션 매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리하면, 자,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하락 없고 오히려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 안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해외 시장도 금요일까지는 웬만해서는 하락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계속 밀던 저 PBR 주식 바스켓 매수, 그리고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 이거는 해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밀고 가고, 혹시 주가지수가 상승해서 롤링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롤링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수 하나 더 늘렸고요. 구리의 강한 상승도 그렇지만 지금 비달러 바스켓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BOJ 금리 결정도 있죠. 그래서 엔화도 또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 그 미국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오면 저는 비달러가 더 튈 것 같아요. 만약 잘 나온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는 일시적일 것 같고요. 채권만 빠질 것으로 봐요. 근데 채권 매수는 전 추가하지 않을 것이고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BOJ 때까지 엔화 매수 포지션 계속 들고 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지수 선물 매매는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하지 않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주 좁은 진폭내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시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주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을 수는 없고 조만간 기회가 올 테니 그때까지 계좌 관리 잘 하시면서 적절한 때에 포지션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